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부에나파크에서 2살 된 남아가 탑승한 미니밴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아이와 차 키를 그대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찰은 단 30초라도 절대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헐리우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 LA 한 식당에서 유명 래퍼가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LAPD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동선을 미리 공개한 것이 용의자들의 타겟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가 키우는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미국의 인종별 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계 가구의 중간 소득은 평균 10만 1,418달러, 전체적인 중간 소득은 7만 78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들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예금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인 3,70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과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한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재개하는 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가 오는 2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세 번째 연기입니다. 미국은 대만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에 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만나 회담할 예정입니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초저 출산의 기저에는 사교육비 등 육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 맞붙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까지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 정상화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탄압과 정책 제거에 국가의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4대 0으로 꺾고 서부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은 연속 경기 홈런 기록이 7경기에서 중단됐습니다. 엔젤스는 클리블랜드에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도 역시 첫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8경기째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어제 스포르팅에 0대 2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물가 쇼크로 크게 올라 139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약물, 마약, 이 검은 손이 고등학교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대 청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번스타인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15살의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15살 소녀와 정확히 나이가 알려지지 않은 10대 소녀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모두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이들은 펜타닐이 가미됐을 가능성이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을 먹자마자 곧바로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약물 과다 복용 조사를 위해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이 한 소녀는 이미 사망했다라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2명의 청소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어젯밤 렉싱턴 파크 인근에서 또 다른 2건의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접수했고 이 피해자들 역시 번스타인 고등학교나 다른 로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친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헐리우드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LAPD는 어제 오전 9시 46분쯤 1521 놀스 하일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헐리우드 고등학교에서 6명이 총기 사고로 부상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캠퍼스 내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담긴 영상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마친 경찰에 따르면 무장기 아니라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신고는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 교사가 술에 취해 수업을 진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역 내 한 학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사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44살의 브라이언 니콜스로 공공장소에서 음주 혐의, 학교 캠퍼스 내 알코올 소지 혐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되니 보석금이 3만 5천 달러로 책정됐고 보석금을 내고 이 교사는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신상 정보는 밝혔습니다. 올해 44살의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부에나팍에서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2살 된 남아가 탑승한 미니밴을 훔쳐서 도주했던 용의자 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오전 9시 30분 부에나파게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2살 남아 이하너 군이 탑승해 있던 미니밴이 도난당했습니다. 부에나팍 8600 소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에머리 초등학교 앞에서 이하너 군이 타고 있던 미니밴을 용의자 2명이 훔쳐 타고 도주한 것입니다. 도난당한 차량의 주인은 이한 군의 어머니인 에머리 초등학교의 학부모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의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에 이한 군을 놓아둔 채 학교에 들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한 군의 어머니가 자동차를 비운 불과 1, 2분 사이 2명의 용의자들은 시동에 걸린 차량에 잽싸게 올라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한 군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물건을 전해둔 뒤 자동차로 돌아왔으나 어린 아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는 이미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당한 후였습니다. 부에나팍 경찰당국은 도난 신고를 받은 후 앰버 얼러트를 발동했으며 13일 오전 11시 57분 트위터를 통해 도난당한 차량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과 이한 군은 에머리 스쿨에서 7마일가량 떨어진 애나하임의 길버트와 브룩 허스트 지점에 막다른 길에 버려져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 문이 열려져 있는 채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누군가 목격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한 군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한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용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이한 군 어머니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들은 아동 납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에나팍 경찰 당국은 절대로 아동을 혼자 방치하지 말 것, 그리고 자동차의 시동을 킨 채로 차량을 방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일요일 링컨 하이츠 카니발에서 발생했던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LAPD가 공개 수사로 전환해 용의자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9시 브로드웨이와 워크맨 스트리트 부근 카니발에서 2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카니발 현장에서 하비에 메이히어와 그리고 윈필드 리 이렇게 두 명의 청소년들이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총을 든 남성이 나타나 피해 청소년 두 명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목격자를 찾고 있다라고 LAPD는 밝혔습니다. 이 과감한 대범한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갱 관련 살해 사건으로 현재 경찰은 추정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LAPD 관계자들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수사로 전환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가 키우던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경 시카고 북서교외 도시 인버니스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인 41살의 장모 씨와 그의 두 자녀 10살 아들 또 6살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장 씨와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고 딸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주말에 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던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 씨의 아내는 한국계가 아니며 심리상담 클리닉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 지역은 약간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겠고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 내지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상태로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63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0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헐리우드웨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 사우스 방향 알라메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멜로우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다소 큼직한 크기의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5번 사우스 방향에서 134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의 수입이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이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세청 IRS가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IRS는 2019년과 20년 회계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후 20여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750달러 수준입니다. 과태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해야 할 별도 조치 없습니다. 과태료를 냈다면 기다리다 보면 과태료가 되돌아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 IRS가 9월 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 전까지 보고하지 않았던 2019-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달 납부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5개월간 미납한 세금이 1,000달러면 과태료 250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남가주한 공인회계사는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렌트비 미납 세입자 증가,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등에 따른 랜로드의 세입자가 렌트비 관련 분쟁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LA 카운티와 시정부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인단체들은 이번 주말 세입자들을 위해서 보다 유용한 정보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 측은 어제 체납 렌트비를 문제로 세입자와 랜로드 간의 갈등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산하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올해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랜로드와 테넌트의 분쟁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와 간 KUICC, 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법률보조재단, 이너시티 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 측은 세미나 후에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현재 렌트비가 밀려 있거나 랜로드와 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 절도범들이 업소 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등을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최근 유명 백화점과 보석상 등을 상대로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범행과 유사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30분경 웨스트 애비뉴의 한 식당의 옛골에서 4인조 절도단이 업소 유리문을 골프채로 깨고 금전 출납기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 식당 사장은 감시 카메라를 보니 절도범들이 슬쩍 업소 주변을 살피더니 골프채를 들고 순식간에 유리문을 부순 뒤 이 캐시 레지스터를 훔쳐 달아났다며 이 안에는 700달러의 현금 등이 들어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시간은 2-3분 내외였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업소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주는 식당에 나왔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매시 앤 그랩 범죄는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주에 있는 1130곳의 공공도서관 웹사이트가 무료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교육 지원에 나선 것으로서 다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는 빠져서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성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무료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는 학생을 위한 실시간 숙제 도움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헬프 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은 수학과 언어 과목을 영어 스페니쉬로 지원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핸드폰과 태블릿, 전화 등으로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튜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튜터들은 최소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교육 커리큘럼을 파악한 전문가로 꾸려져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전역 34개 카운티에 172곳의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어제 2억 5,4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자동차 가격이 평균 5만 달러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8월 신규 자동차 구매에 지불한 평균 가격이 4만 8,30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데 반해 재고가 매우 적어 자동차 가격 상승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차량 부족은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확보 어려움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원하는 만큼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쇼핑객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일부 인기 자동차는 $10,000 이상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을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LA 지역의 쿨링 센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A 타임즈는 어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LA 지역에서 모두 12곳의 쿨링 센터가 운영됐지만 실제 이용한 숫자는 미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A시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쿨링 센터 개장 이후 모두 2,256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LA 타임즈는 400만 명의 주민이 사는 LA시에서 하루에 21만 명이 쿨링 센터를 이용한 셈이라면서 쿨링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시간당 평균 $292 79센트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쿨링 센터는 이용객 숫자와 운영 비용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LA 지역의 한 비영리 단체는 LA의 쿨링 센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차라리 지역사회의 교회나 기관을 쿨링 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쿨링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 샌퍼란도밸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시의원은 저소득층이나 노숙자들의 경우에는 쿨링센터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쿨링센터는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개설되고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염과 화재의 지속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오염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공개한 대기질과 기후현황 보고서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수억 명이 추가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시베리아와 북미 서부에 대형 화재를 유발했고 화재로 인해 대기 중에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동부는 높은 기온과 메마른 토양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바나와 초원 지역 화재 건수가 감소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화재 피해 면적이 줄었지만 북미 서부와 남미 아마존, 호주 등지는 오히려 화재가 늘어났다라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3%에서 7월 9.8% 떨어진 데 이어 2달 연속 1%포인트 이상 둔화했습니다.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으로 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는 것을 주요 지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인플레를 낮출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홍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EU 등 동맹의 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특히 법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값 등 미국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도 잡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olks, we're going to lower prescription drug costs, lower health insurance costs, lower energy costs for millions of families.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에 짓게 하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투자 계획이 방금 전 발표됐습니다. 알론드라 넬슨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생명공학 및 제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후속 조치입니다. 회의에는 보건에너지, 국방, 농무, 상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가 참석해 생명공학이 각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서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 5년간 10억 달러, 바이오 생산 시설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합성물, 고분자 등 군에 필요한 생명공학 소재를 안정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데 5년간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인적 서비스는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약물에 들어가는 원료와 항생제 생산에 4천만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연구개발과 상업화 등에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또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1억 7,8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무부는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비료를 자체 생산하는 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건 상황을 개선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재개하는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호 로켓 발사가 오는 2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지난 3일 실패한 뒤에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어제 극저온 시연 실험과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 목표 날짜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연 테스트는 오늘 21일까지 실시하고 다음 달 2일 잠재적인 백업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됐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50년 만에 재개한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협정을 체결한 10개 나라와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북한을 초청했습니다. 초청 대상은 대사급이 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리아나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초청 대상이 아니고 앞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미얀마 등 3개국을 장례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새 국왕이 된 찰스 3세는 러시아의 침공을 잔혹한 침공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 영국 왕인 찰스 3세와 첫 통화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별세에 대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찰스 3세와의 통화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별세에 대한 애도를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윈저궁 방문 때를 포함해 고인의 친절함과 환대를 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층 심화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위엄과 또 치적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경을 전하면서 새 국왕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찰스 3세, 지금 매일매일 짜증을 가득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공개 행사에서 계속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0일 영국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는 자리, 찰스 3세가 근엄하게 맹세합니다. And to which I now dedicate what remains to me of my life. I pray for the guidance and help of Almighty God. 다음은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는 순서. 들고 있던 문서를 왕세자에게 휙 건네고는 자리에 앉아 만년필을 꺼냅니다. 책상은 좁고 문서는 크고 갑자기 짜증내는 찰스 3세는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국장위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포고문 서명 때도 짜증을 내며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찰스 3세와 만년필의 악연은 그가 북아일랜드 힐스버러 성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할 때 재현됩니다. 도착한 13일을 12일로 잘못 적은 데다 서명 도중 잉크가 흘러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짜증 왕으로 등극한 찰스 3세. 영국 BBC는 찰스 3세가 과학과 소외계층, 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예민한 영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아들 찰스 3세. 영연방 유지와 끊이지 않는 왕실 추문 등 산적한 현안에다 자신의 이미지 제고까지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캐나다 중앙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전 여왕의 장례식 날인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캐나다는 영연방에 소속된 국가입니다. 이에 일부 주정부는 애도는 하되 휴일 지정에는 반대하면서 실제로 쉬는 직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들도 공휴일 지정에 반대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 군주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연방 소속인 호주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서 2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이 회사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예비 투표 집계에 따르면 트위터 주주들 대부분은 주당 54.2달러, 총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당초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수 파기를 선언하기 이전 제안한 금액입니다. 현재 주가는 41.74달러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CEO를 영입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한 사업 전면 리셋을 선언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음료의 생산 속도 향상, 또 디지털 주문 분산 기술 도입해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혁신 작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 겸 임시 CEO는
2025 회계연도까지 매년 25억에서 35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도입하고 설비를 개선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고객 서비스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 회계연도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북미 기존 매장의 커피 머신과 오븐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주문이 바쁜 매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주문을 분산하는 기술 도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어서 오는 2025년도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4만 5천 개로 늘릴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북미 지역에 음료 수령과 배달, 드라이브스루 주문의 전용 매장을 포함해 모두 2천 개 매장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가 해킹, 스팸 방어 능력을 부풀렸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트위터에 최소 1명 이상의 중국 정보요원이 침투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법사위가 보안 책임자를 불러 개최한 청문회에서 내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트위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어제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급형 전자책인 킨들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제품은 전작보다 고화질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글자가 다소 흐릿하게 보였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장 공간은 16GB로 기존보다 배가 늘어서 수천 권의 책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은 어제부터 예약 주문이 시작됐고 10월 12일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는데 어제 원정 경기였죠. 그래서 어제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의 다저스 데이블 로버츠 감독에게 가장 많은 질문, 우승을 확정지으면 체이스 필드 애리조나 홈구장 뒤에 수영장에 뛰어들 것이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때 야시엘 푸이그가 그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사이가 상당히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이렇게 가장 먼저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 중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어줬던 마이크 트라웃, LA 에인저스의 마이크 트라웃은 어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는 홈런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경기 연속 홈런으로 홈런 연속 경기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8경기 연속 기록이 됐으면 신기록과 타이를 이룰 수 있었는데 7경기 연속 경기에서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56호 그리고 시즌 57호 멀티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즌 전 60홈런 돌파에 홈런을 딱 3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60홈런을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런 저지 선수는 지금 57개의 시즌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어제 스포르팅을 상대로도 시즌 첫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8경기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벤치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과 삼각편들을 이뤘지만 공격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4분 손흥민이 박스 안에 침투해 뒤로 연결한 공은 수비수에게 막혔고 히샬리송의 헤더는 그대로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전반 42분 케인의 패스에서 시작된 히샬리송의 골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0대0 침묵을 깬 건 홈팀 스포르팅. 후반 45분 파울리뉴의 결승 헤더골에 이어 추가 시간 고메스의 쐐기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I think we had 2-3 situations that we can do much better, and but now we have to try to rest and to think the next game in the Premier League.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은 후반 27분 쿨루셉스키와 교체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에게 팀에서 가장 낮은 5점부터 6점대 평점을 줬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44분에 터진 마팁의 극장골로 아약스를 꺾었고 관심을 모은 레반도프스키 더비는 바이에른 뮌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레인저스와 김민재 소속팀 나폴리의 경기는 엘리자베스 2세 추모 행사로 경찰력 배치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루 미뤄졌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로컬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 재미 대한체육회가 오는 10월 8일입니다. 한 달 남았죠? 10월 8일 토요일 2023년 미주체전 참가 선수단 기금 마련을 위한 제2회 LA 배드민턴 협회배 배드민턴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배드민턴 클럽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276-7188, 714-276-71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용대 선수가 온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